안녕하십니까. 루킴TV입니다. 오늘 중앙선관위 초청으로 첫 번째 법정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4명의 대선 후보가 나와서 약 2시간가량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고 지적과 분석과 어떤 난상 토론을 했죠. 그런데 오늘 토론 가운데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의 약간의 조용함을 딛고 가장 활발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분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을 한 것으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과 윤석열은 서로 난투를 벌이기도 했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양쪽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면서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또 윤석열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고,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핀트를 잘 못 잡는다, 또 디지털 경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했던 것으로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 대선 국면에서 역시 최대 화두는 야권 단일화의 문제입니다. 일주일여 전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국힘에 대해서 단일화 제안을 고뇌와 고심 끝에 했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매우 아쉽게도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저 굴러 들어오다시피 한 단일화라는 금송아지 그 카드를 덥석 받아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랬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또 통 크게 그거를 큰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카드를 받았더라면 윤석열은 아마 이번 대선에서 7대3 이상으로 여권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국민 경선 혹은 시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이 무엇이 두려웠는지, 무엇이 겁났는지 그것을 못 받은 것이 영 아쉽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은 좋지만 그 경선에 대한 것이 아쉬웠다고 말은 했지만은 진짜 아쉬운 것은 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와 최대한의 고심 끝에 단일화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그 누구도 안철수를 안다고 내세우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실로 안철수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 단일화 국면에서 가장 죄를 뿌리고 방해와 걸림돌 역할을 한 이는 국힘 당대표입니다. 그는 조롱과 실언과 폄훼를 일삼았습니다. 이제 거의 야권 단일화 문제가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고 희망하고 또 예상하는 것처럼 1%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집중적으로 이 1%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권 단일화, 야권 대선 단일화, 후보 단일화의 1%의 가능성은 이제 그 공은 윤석열에게 넘어갔습니다. 국힘이나 이준석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어떤 고뇌와 결단과 결심,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일부 인사는, 또 윤석열과 가까운 일부 인사는 윤 후보에게 삼고초려해서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단판을 짓던가 타협을 하던가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마지막으로 더 해봐라, 그런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에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대선 승리, 또 제1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단일화의 어떤 성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힘 당대표 이준석을 과감하게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이준석과 안철수를 둘 다 안고 가서 대선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윤석열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책임이며 몫입니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준석을 백의종군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지금 조기에 과감하게 사퇴시키는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동안 보수당의 대표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의 정치, 야당의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이준석 정치에만 몰두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당대표로서 자신의 당의 대선 후보를 도와주지 못하고 끝없이 디스하고 어찌 보면 여당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했죠. 본인도 반성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야권 단일화의 걸림돌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층이면 보수층, 국힘이면 국힘, 아니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국민 모두의 어떤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준석이 보수 유권자들과 국민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유권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과감하게 이준석을 처리하는 카드를 써야 됩니다. 당대표 사퇴시키고 백의종군 하도록 강제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3고 초려, 5고 초려, 필요하면 7고, 10고를 해서라도 단일화를 하자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대통령과 5년 책임 총리, 자신이 대통령을 하면 상대는 5년 총리를 주고 상대를 대통령으로 앉히면 자신이 5년 총리 하겠다. 이런 비장한 결심과 카드와 어떤 통큰 결단을 가지고 어떤 단일화에 진정성 있는 토론을 단둘이 만나서 밤을 새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면 단일화를 위한 1%의 가능성은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모든 방송 또 평론가들이 99% 이상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았죠. 아무도 트럼프가 당선되리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투표함에 뚜껑을 열고 보니 놀랍게도 모든 언론과 평론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난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미국의 백악관이나 CIA에서도 차기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그 후보에 오른 100인, 200인, 300인 가운데 푸틴의 이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푸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 이후 푸틴은 러시아의 영웅으로서 국민적인,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존경을 받으며 러시아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최종 결과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박빙이기도 하고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최대의 변수는 역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만큼 안철수의 정치는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정치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중도 정치가 삽니다. 좌파 정치, 우파 정치 가운데에서 중도 정치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양측 진영의 분열상, 국민의 분열, 그것이 좌파를 주장하고 우파를 주장하고 진보를 자임하고 보수를 자임하는 양대 정당의 갈라치기, 무한투쟁,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피폐해지고 국민 경제, 국민의 복지, 미래 이런 것들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대표하는 중도정치, 실용정치, 과학경제, 미래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진 정치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은 괴물 대통령이 될 것이고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그것을 안철수 후보가 인용을 해서 자신은 도덕적인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적인 대통령의 기본 토유에 과학적이고 경제, 금융을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미래지향적이라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현명한 지혜와 지혜로운 행동으로 투표를 할 것이냐. 그것은 철저히 국민 개개인의 몫이며 책임입니다. 이런 정부를 위해서 내가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단가.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국민이 지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한 것처럼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또 최진석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정권,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보다 더 못한 정권, 더 부패한 정권, 더 적폐스러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내일 모레 투표한 모든 국민이 또다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선거 이후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결단과 지혜로운 투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을 통해서 연장될 경우에 국민이 우려하는 바는 부패 정권의 연장입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일부에서는 국힘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정권이 될 것이다. 안보 정권이 될 것이다. 구구 정권이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우려가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번 대선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건 못 되건 현재보다 더 나쁜 정부,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국민적인 상처와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 또한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안철수의 제3의 정치, 안철수의 수용적이면서 합리적인 중도 정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정치가 필요한 이유, 그 공간은 첫 번째로 좌와 우로,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 있는 진영 정치의 타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철수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 정치와 실용 정치와 미래 정치를 위해서 안철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 기술 패권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를 다잡고 그런 기술 패권을 리드하고 따라가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강국을 안철수 아니면 지금 끌어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안철수 후보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 그곳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외교와 과학경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준비된 안철수 같은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보다 많은 국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수업에 노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만난 많은 고객들 가운데에서 제가 놀란 것은 20, 30, 40대 여성들 가운데 90% 이상이 샤이 안철수 계층이었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다. 나는 이제 안철수 같은 사람에게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과학적인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 또한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30, 40대 젊은 직장인들도 샤이 안철수를 저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찍고 싶다. 그런 사람이 사실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런데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찍는 것이 민주적인 정치고 민주적인 투표입니다. 그런 힘들이 하나둘 모아지면 새로운 정치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번째, 안철수 같은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유는 도덕적인 정치 리더가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 어린 사람들, 20, 30대 청년들, 또 그 아래의 후배들까지도 대한민국 정치는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그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정치인의 리더,
그 기반 이외에 경제와 금융과 미래와 외교와 과학 경제를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런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름 있는 정치인들이 또 이름 있는 정당에서 안철수를 조롱하고 폄훼하고 우롱하고 또 교만 방지했던 모든 일들을 후회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의 단일화 카드를 다시금 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1%의 가능성의 어떤 불씨를 살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마지막 남은 정치적인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 공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다시금 그 공을 뺏기지 않고 국힘 쪽에서 특히 윤석열 후보가 잘 살려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카드를 잘 활용해서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정치적인 기적, 정치적인 예술을 빚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루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